자, 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합 세 번째 파트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가 여러 가지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이제 등차나 등비의 규칙 이외에, 그죠? 등차 또는 등비 이외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의 합을 배우겠다 이 말인 거야. 근데 얘는 모양이 다 다르더라도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단 원리를 먼저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잘 보세요. 모양이 다른 식 세 개를 배울 거야. 여기서는 공식으로 외워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는 별도로 하고 그 세 개의 원리가 하나야. 너네가 지금 배우게 될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은 원리가 하나인 거예요. 일반항은 다르더라도 원리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우리는 바로 10초 만에 원리를 이해하면 10초 만에 계산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 선생님이 그 원리를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등차나 등비의 규칙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 시그마가 있어요. 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선생님이 FK 마이너스 FK 플러스 1을 계산해 보라고 했어요. 자, FK와 FK 플러스 1은 같은 식인가요? 다른 식인가요? 다른 식이에요. 다른 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번에 더해야 돼? 따로따로 더해야 돼? 그렇지. 너네 잘 기억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잘 기억하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어? 일단 분리하고 모르겠으면 규칙을 모르겠으면 펼치라 그랬지? 그 작업을 할 거예요. 먼저 분리하겠다. 시그마 FK 마이너스 시그마 FK 플러스 1 분리하고, 얘가 등차나 등비의 규칙이 아니면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그냥 펼쳐야 돼. 계산하려면 일단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계산하려면 펼쳐야 되는 거야. 내가 배우는 규칙이 없는데, 그래서 펼쳤다고 치자. 그럼 얘를 앞에 있는 거 펼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이렇게 나오겠지. 어디까지 더하는 걸로 나와요? Fn까지 더하는 걸로 나오겠죠. 자, 얘도 선생님이 똑같이 계산할 거예요. 제1 대입하면 어떻게 나와요? F2 더하기 F3 더하기 어디까지 더해야 돼요? Fn 플러스 1까지 더해야 돼요. K는 1부터 N까지. 자, 이제 펼쳤지? 네.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는 뺄셈이니까 빼주면 돼. 빼봐. 오? 여기 F이고 너 F인데 빼라고 그랬어. 어떻게 되겠어?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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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남는 게 뭐야? F1하고 Fn 플러스 1만 남잖아. 소거되고 난 후에 남은 항이 뭐죠? F1과 Fn 플러스 1이 남았고 얘가 뺄셈이니까 빼기로 되겠네. 이게 답이야. 자, 그럼 너네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사실이 뭐야?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F의 꼴이고 이해되지? 내가 뭔가를 대입했을 때 똑같은 항이 만들어지는 꼴이 있단 말이야. 따로따로 더했을 때도 똑같은 항이 만들어지는 꼴이 있다고. 그런 꼴을 빼버리면 당연히 똑같은 항이 존재하는 수들을 빼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똑같은 거고, 누구가 누구랑 누가 다른 건지, 똑같지 않은 애가 누군 건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똑같고
누구는 안 똑같다. 그러면 똑같은 애는 어차피 뺐을 때 소거될 거니까 똑같이 아는 애들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럼 가자. 선생님 한 번에 갈 거예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얘를 k 플러스 1이라고 안 하고 k 플러스 3이라고 했다고 쳐보죠. 너 k 플러스 3이야. 너 k 플러스 3이야. 자, 그럼 얘는 F1, F2, F3, F4 따다다닥 해서 Fn까지 더하는 거일 거고 이 뒤에 대해 더해보세요. F 4, F 5 해서 F n 플러스 3까지 더하는 거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잘 봐. 똑같은 항 생기지. 생겼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는 소거되겠어요? 여기 fn이 있을 때까지는 소거되겠지. 그럼 이 뒤에는 소거가 안 될 거 아니야. 그 뒤에가 누구야? f n 플러스 1 f n 플러스 2 f n 플러스 3은 소거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앞에서 f1 F2, F3 소거 안 될 거 아니에요. 다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애를 계산한다고 쳤을 때 같은 항은 소거되는 것이고 다른 항은 소거 안 된다는 거 알겠지? 그러면 소거 안 되는 것만 남겨놓고 빼면 끝나는 거지. 받아들일 수 있겠니? 쉬워요. 쉬운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눈치를 채야 돼. 선생님이 눈치를 까게 만들어줄 거야. 얘한테 1 대입해봐. F1 되고 F4 되지? 그럼 얘는 F4까지는 F4부터 똑같은 숫자가 나온다는 거야. 1 대입해봐 알아. 너는 F4 출발이니까 너한테 F4부터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받아들여? 그럼 앞에 F1, F2, F3은 똑같은 게 안 생겨. 그러면 이 앞에가 FK니까 무조건 FN까지만 똑같아지겠지. 그럼 이 뒤에는 FN 플러스 3까지 대입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더해야 되는데 FN까지만 똑같을 거니까 FN 플러스 1부터 FN 플러스 몇 가지? 3까지는 소거 안 되는 거야. 이것만 눈치채고 빼면 답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이거를 하는 걸 바로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좀 오버해서 10초라고 말한 거야. 이런 모양이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럼 우리가 이런 모양을 미리 대표 유형, 이런 모양의 대표 유형을 미리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면 진짜 조금 뻥 보태가지고 10초 안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있지. 이런 모양을 보면 바로 이게 답이니까 10초 안에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거를 너네가 깨달아라 이거야. 자, 첫 번째 유형 알려주도록 할 거예요. 부분 분수. 부분 분수. 부분 분수. 알았죠? 자, 우리가 부분 분수는 어떤 의미냐면 잘 들어보세요. 부분 분수는 이런 거야. 분모가 어떤 두 인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가 이렇게 있는 이런 분수꼴을 우리가 분모를 분리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부분 분수였던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유리식 파트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 분모가
어떤 두 인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그 애를 분모의 인수를 분리하는 작업을 할 거란 말이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부분분수예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선생님이 알려준 거 그대로 또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목표는 어디에 있다? 분모의 인수를 분리하는 데 목표가 있는 거야. 분모의 인수를 분리하고 단위분수로 만들 거예요. 단위분수. 단위분수는 분자가 이긴 분수를 만들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목표를 먼저 여기다가 적어버려. 분모를 분리하는 걸 목표로 했잖아요. 그래서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적어. 이렇게. 여기 무조건 빼기야 돼. 안 그러면 분리가 안 돼. 왜 그런지 선생님이 알려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를 일단 이렇게 분리했다고 치고 앞에 뭘 곱해 줬을 때 얘처럼 될까 상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너네가 얘를 다시 통분해가지고 뭘 곱해서 얘처럼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다시 계산하는 거니까. 그럼 얘를 계산할 때 통분할 거니까 다시 분모의 곱으로 통분해야 돼. 그러면 얘한테는 B 곱했고 얘는 A 곱했을 거니까 너 통분해서 계산하면 B 빼기 A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뭘 곱해야지만이 너처럼 돼?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얘는 B-A는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B 빼기 A 분해. 원래 분자 C 있었잖아. 그래서 C를 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렇게 분리를 하면 뒤에 있는 인수에서 앞에 있는 인수를 뺀 게 여기 통분했을 때 분자의 결과니까 그걸 분모로 하고 원래 분모를 따로 곱해주면 분리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부분분수의 원리는 어디에 있다? 분모의 인수를 분리하는 걸로 목표를 두는데 그냥 분리하는 게 아니라 단위분수로 분리하는 거예요. 단위분수는 분자가 1인 상태로 분리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자, 이걸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보여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세요. K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생긴 식이 있었다고 치자. 근데 여기에 시그마가 이렇게 딱 있어요. 시그마. 그리고 K는 1부터 예를 들어서 10 3까지 이런 말이 있었다고 치자. 그리고 계산하려면 빡치지.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 그치? 공식도 없어. 차수가 없는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자연수의 거듭 제곱으로 어떻게 계산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분모의 인수가 부분분수처럼 분모가 어떤 두 부분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쟤를 일단 찢어가지고 따로따로 더하겠다. 이걸 먼저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버리냐면 자, 먼저 찢으면 어떻게 되냐면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찢기는 거야. 그리고 앞에 뭘 곱하면 된다 했잖아요. 그게 너에서 너를 빼라 그랬지. 왜? 이 분자 이거 통분했을 때 얘가 분자가 되고 얘가 분자가 될 거니까 그걸 뺀 게 분자일 거 아니야. 그래서 너하고 너를 빼면 돼. 빼면 어떻게 되죠? 2. 원래 분자 3이니까 4 이렇게 분리해. 그럼 우리 시그마 덧셈 할 때 뭔가 곱해져 있는 거는 나중에 한 번만 곱해도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너를 선생님이 이렇게 다시 바꿀 수 있는 거야. 2분의 3 시그마 K는 1부터 13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 이런 꼴로 바뀐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너 FK고 너 K에다가 K 플러스 2 대입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너 FK 플러스 2인데 이거 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런 꼴일 때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중간에 똑같은 게 무조건 나오는 거라고. 그럼 처음에 1 대입해보면 알아. 어디서부터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지 아는 거야. 얘는 1 대입하면 신경 쓰지 말고 여기 1 대입해보면 3분의 1부터 똑같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따로따로 더할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디까지는 안 똑같은 거야?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안 똑같다는 거잖아요. 1분의 1하고 2분의 1은 안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 13분의 1까지만 똑같을 거니까
맨 마지막에 14분의 1하고 15분의 1을 안 똑같다는 거 알 수 있겠지. 이해되냐? 돼, 안 돼? 이렇게 안 똑같은 것만 따로 빼기 하고 너한테 2분의 3 곱하면 답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양이 나오면 사실 계산이 매우 쉽다는 거야. 자연수의 거듭제곱 만약에 2차식 나오면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이렇게 해야 되잖아. 오히려 그런 게 복잡한 거야. 얘는 복잡해 보일 뿐이지 우리가 규칙을 알면 그 규칙을 이해할 수 있으면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자, 이 내용을 지금 281페이지 부분분수로 변형해서 시그마 계산하는 이론이 나온 겁니다. 자, 선생님이 두 번째 유형을 보여줄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을 보여줄 건데 그거는 페이지 281페이지에 있어요. 자, 예를 든 거야. 자, 봐봐. 우리가 시그마인데 만약에 무리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쳐보자. 무리식으로 어떻게 됐냐면 루트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3분의 1 뭐 이런 거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일단 이런 거 더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빡치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얘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뭐가 잘못됐죠? 분수꼴로 표현할 때는 분모가 유리수인 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분모가 무리식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너는 1차적으로 표현도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더하기도 우리는 그냥 여기다 그냥 우리가 1, 2, 3만 대입한다고 해서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이 식을 우리가 표현을 바꿔야 되겠지. 어떻게? 유리화를 해서. 그럼 유리화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3을 분모와 분자에 곱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곱해서 유리화를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분모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분자는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은 그치? 시그마 앞에 곱해져 있는 우리 일반항 앞에 곱해져 어떤 상수니까 이 상수는 나중에 곱하기로 하고 그냥 일반항을 나타내는 식만 계산하면 되는 건데 얘도 그렇게 바꿔봤더니 똑같은 꼴이잖아요. 자 보세요. 얘를 fk라고 하면 얘는 fk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런 꼴인 거야. 그런 꼴이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언제부터 똑같아지고 어디까지만 똑같은 건지 확인하라 그랬잖아. 근데 이게 정해져 있지 규칙이. 예를 들어 선생님이 너 1부터 너 예를 든 거야 22까지 막 이렇게 하나 더 치자. 그러면 얘는 답이 뭐겠어라고 물어보면 1 대입해보면 알겠지만 루트 4부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앞에 루트 2, 루트 3은 안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은 다른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22 대입해보면 알겠지만 루트 23까지만 똑같은 거잖아. 맞지? 그래서 루트 24랑 루트 25는 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항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따로 빼주고 너 계산하고 앞에 마이너스 2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다르잖아. 앞에 있는 거는 부분분수, 분수식의 모양이었고 얘는 무리식의 모양이잖아요. 모양은 다른데 원리가 어때? 똑같잖아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원리가 중요한 거야. 원리가. 얘가 분수식이든 부분분수의 형태든 무리식의 형태든 로그식의 형태든 간에 원리가 중요한 거지. 그치? 원리가 중요한 거지. 실제로는 모양이 다르더라도 그 원리가 사용되는 식들이
눈에 보일 거 아니야 이제. 그치? 그럼 우리가 수능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그냥 여기다 어떤 식을 적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식의 모양이 선생님이 확인했던 이런 꼴이었다면 그냥 바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잖아.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다 적다? 많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연습을 하는 걸로 하고 우리 282페이지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곱의 그 꼴을 이용한 수열 합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냐면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의 곱으로 일반항이 생긴 거예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곱으로 일반항이 만약에 표현이 되어 있다면 그런 수열은 우리가 다 더했을 때 어떻게 계산될 것이냐 이걸 지금 선생님한테 배워보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이거는 어차피 고난도 유형이에요. 이런 수열을 우리가 몇 급수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고난도 유형이라서 지금 강의 영상에는 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특강을 통해서 이 4번 유형을 다룰 거고 그 다음에 교과 과정 예로 따져보면 개차 수열이라는 것도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것도 교과 외 과정이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거는 선생님이 필수 예제도 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필수 예제에 준하는 예제들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지도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필수 예제에 준하는 문제들로 선생님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필수 예제를 지금 선생님이 강의 영상에는 담지 않도록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을 해서 잘 안 되는 것들 위주로 선생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 수고들 많았어요.